아니 내가 좋아하는 기업 사라 그래가지고 샀더니 돈 잃었는데요? 아 제가 그 말을 안 했네요. 넘진벽 기업을 찾아야 돼요. 진벽이는 또 누구예요? 사카 주싸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주싸기에서 주나무가 될 김짬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일상 속에서 주식 종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기업을 찾다 보면 쉽고 재밌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넘진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넘진벽은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탄탄한 진입장벽이란 뜻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제칠 수 없는 탄탄한 기업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처음 해외 주식에서도 좋아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샀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디 거지? 질문하면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찾다 보니까 거의 100개가 넘는 이제 기업들이 레이더망에 걸린 거죠. 그렇게 좋은 기업을 발견할 때마다 한 주씩 사다 보니 어느새 30-40개의 주식이 계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려서 우선순위를 정해가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앙찌님은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꼭 사오는 속옷 브랜드가 있었는데 진짜 그만큼 좋아해서 투자를 했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초에 $60이던 주가가 1년 만에 $30가 돼버렸고 그리고 2019년 초 $30이던 이 주가는 다시 또 1년 만에 $15가 된 거예요. 이건 거의 반토막보다 더 심한 반토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제1원칙이 잘 아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었다면 제2원칙은 넘진벽 기업인가를 보는 거예요. 넘어올 수 없는 탄탄한 진입장벽. 앙찌님이 좋아했던 그 속옷 브랜드는 알고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속옷 브랜드들에게 계속 자리를 뺏기고 있었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점유율과 동시에 주가가 하락한 거죠. 자, 그럼 넘진벽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방법 4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든든한 백, 정부 네트워크. 정부와 쌓은 네트워크가 기업의 좋은 진입장벽이 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가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해주는 주요 고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게 주요 고객이지?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방위산업이 그렇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등 첨단 무기를 만드는 산업들 있죠. 미국의 1등 L 방산기업. 이 기업의 매출 70%는 정부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민간 기업이 무기를 살 일은 거의 없으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런 방위산업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는 어느 나라나 그렇듯 보수적이라서 특히 국가안전, 보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기업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고 해요. 일단 한번 네트워크를 딱 구축해 놓으면 꽤 튼튼한 장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건 뉴스를 잘 살펴보면 좋아요. 정부 산업의 선정, 정부로부터 사용권 획득 이런 뉴스가 있다면 잘 기억해 놔야겠죠. 정부의 규제는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는 어떤 장애물이기도 하지만 일단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비교적 평화롭게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 기업을 잘 선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카피 방지, 특허.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의 기술은 5년 더 빨라졌다고 하죠. 그만큼 기술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진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막 접는 핸드폰이 나오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의 기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질 거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신생 기업들이 생겨나가겠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신기술을 빠르게 내놓는 기업에다 같이 빨리 투자를 하자.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제 진입장벽이 높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입장벽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야 돼요. 특히 기술 카피를 방지할 수 있는 특허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라면 뉴스 기사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기업명 그리고 특허 이렇게 키워드 검색만으로도 검색이 되거든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특허가 등록되는 나라라고 해요. 이를 두고 특허 남발이라고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허 제도는 누군가 피땀 흘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아주 손쉽게 리스크 감수도 없이 카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야만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겠죠. 처음 해외 주식 책에서는 이런 특허 제도가 투자자 관점에서는 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어떤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하게 보고 딱 투자를 했는데 누군가 쉽게 따라해서 경쟁사들의 이런 시장 점유율이 쉽게 빼앗겨버리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특허 제도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싸기들에게도 좋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밀어붙이는 힘, 자본. 여러분 만약에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최소 1억이 필요하다 이러면 어떨까요? 핸드폰 하나로 딱 시작한 저조차도 만약 그랬다면 김짬부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존 유튜버들은 막 이렇게 신생 유튜버들에게 자리를 빼앗길 걱정 없이 좀 비교적 평화롭게 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즉 사업 초기에 드는 돈은 하나의 진입장벽이 된다는 뜻이에요.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일부 자본력을 갖춘 기업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의 눈으로 자본력으로 무장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산업군을 찾아보는 거죠. 대규모 생산시설이 필요한 자동차 산업도 좀 그럴 수 있고요. 고가의 최첨단 장비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도 역시 그럴 수 있겠죠. 대규모의 자본을 투입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본력이라는 아주 이 두터운 진입장벽을 딱 치고 후발주자의 위협을 막아내고 있는 겁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시작해볼 수 있는 사업. 이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업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거. 웬만한 자본금으로는 어림없는 사업. 이걸 성공적으로 해낸 기업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해서 그 이익의 결실을 우리가 나눠 먹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성의 매력, 브랜드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가 봐도 저 신발이 싼데 굳이 그 브랜드의 신발을 사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브랜드 파워입니다. 운동화 시장, 커피 시장, 스마트폰 시장 등 각 업계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을 지켜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바로 그 브랜드, 그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어떤 제품이 나와도 산다. 뭘 해도 좋다? 라는 이런 충성심. 이런 기업의 제품들은 신기하게도 가격이 비싸도 삽니다. 한정판 운동화 같은 경우는 10배에서 20배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비싼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를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죠. 저 딴순이는 이런 구매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지만 이런 구매를 일으키는 기업에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항상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거든요. 이 브랜드들이라면 소비자가 안 사고는 못 배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진입장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딱 생기면 어떤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 장벽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볼 수 있겠죠? 이 표는 앞서 말한 4가지를 각각 5점 만점으로 둬서 점수를 측정한 진입장벽 점검표인데요. 우리도 이렇게 표를 한번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전 타임입니다. 신한알파 어플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거래해볼게요.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서는 일단 계좌 개설을 해야 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신청까지 완료해야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을 거쳐 신한알파 앱에 로그인합니다. 메뉴, 해외 주식 거래 확인, 해외 주식 거래 신청에 접속하세요. 계좌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 완료한 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여권 영문 이름을 입력 후 해외 주식 약관 및 통합 증거금 설명서 약관을 확인 후에 체크합니다. 가능 통화 범위를 설정하고 투자 성향 변경 버튼을 눌러서 투자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투자 성향 및 상품 위험 등급 내용 검토 후 최종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신청 완료 창이 뜨면 바로 해외 주식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환전을 해야겠죠? 환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신한알파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메뉴, 매매, 해외 주식, 환전 신청에 접속합니다. 보유 통화와 환전 통화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만약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경우에는 보유 통화를 원화, 환전 통화를 달러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환전 금액을 입력하고요. 필요한 만큼의 달러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환전 통화 기준으로 금액을 입력해주면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원화 기준으로 환전 금액을 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보유 통화 기준을 선택해서 금액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적용 환율을 확인하고 환전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달러를 매수할 경우와 매도할 경우 각각 적용되는 환율이 조금 달라져요. 환전 수수료 때문인데요. 만약 기준 환율이 1,000원, 환전 수수료가 10원이라면 매수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1,010원, 매도할 때 적용 환율은 990원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해외 주식 매매하는 방법인데요. 신한알파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매매, 해외 주식 현재가에 접속합니다. 종목 검색을 클릭해서 원하는 종목을 검색합니다. 회사명, 초성, 그리고 티커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플을 검색할 경우에는 애플, 이응, 피읍, 그리고 AAPL 이런 식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만큼 매수 혹은 매도 수량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미리 계산을 통해서 주문 종목과 수량, 단가 및 총 금액이 맞는지 최종 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문 버튼까지 눌러주면 매수 혹은 매도 완료입니다. 실제 체결이 되었는지 그 여부는 체결 내역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기 전 주문 내용을 취소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정정, 취소 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주식 거래 신청, 환전, 그리고 매매까지 알아봤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기업과 넘진벽을 가진 기업을 잘 찾아봐서 우리도 똑똑한 투자자가 되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는 꿈나무 기업을 고르는 방법과 좋은 기업을 찾긴 찾았는데 거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해외 주식 예약 주문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럼 주싸기가 주나무가 되는 그날까지 저 김짬프가 함께 하겠습니다.